아빠가 살려주는 엑셀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엑셀로 쉽게 요약 통계량을 구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R로 요약 통계량을 쉽게 구하는 것들은 여러 번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엑셀로도 거의 비슷하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또 엑셀로 하게 되면 다른 데 활용하기가 편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하는 것도 꼭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엑셀 시트가 있는데 공유 드릴게요. 예, 이 파일입니다. 보시면 평균, 중앙값, 재빈값, 표준 오차, 표준 편차, 분산, 첨도, 외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함수가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구한 거 외에 다른 어떤 요약 통계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좀 만들어 쓰시면 되겠죠. 제가 일부러 약간 평균 중앙값이 대표값이고 이거는 이제 분산을 나타내는 산포도를 나타내는 그런 거고 이건 범위를 나타내는 어떤 것들이고 이거 두 개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다음에 관적수 그다음에 숫자로 된 관적수 빈칸수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데 함수를 보시면 C284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데이터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골턴의 부모와 자식의 키를 나타내는 데이터거든요. 그 페어런츠부터 칠드런까지 해서 시프트 컨트롤 해서 아래쪽으로 탁 내리면 이 전체 데이터가 오죠. 900 몇 개의 데이터거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타났기 때문에 값이 바뀌죠. 근데 이 바뀐 값들은 C46까지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C46. 근데 우리는 C46까지가 아니거든요. C28부터 저 아래쪽이 어디냐면 쭉 내려가 볼게요. C955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함수값이. 이걸 고쳐야 돼요. 이때는 하나하나 고칠 게 아니라 C46에서 955까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H에서 C46을 C955로 고치면 돼요. 모두 바꾸기 하게 되면 17개가 바뀌었어요. 여기 17까지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범위 같은 거는 최소값, 최대값에서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범위도 마찬가지라서 이 중에서 C46이 아닌 것도 몇 가지 있거든요. 자, 그럼 됐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옆으로 드래그 하면 요 D열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칠드런에 해당되는 것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줄이든 20줄이든 쭉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 중에서 이거 하나 여기 있는 C46을 C 어쩌고저쩌고로 바꿔준 다음에 쭉 옆에서 쭉 연결해서 쓰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엑셀로 되는 순간 엑셀에서 이제 유효 자리 숫자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쓰시는 면들이 있거든요. R은 R대로 편하고 또 엑셀은 엑셀대로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용역이라 그럴까 하여튼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 범위가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어떤 거는 0부터 1, 2, 3, 4 이렇게 되는데 금액 같은 경우는 엄청 또 단위가 큰 거예요. 10만 원, 100만 되니까 공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R로 계산하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효 자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차라리 엑셀로 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엑셀로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엑셀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엑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 제가 10월 16일에 하루 만에 끝내는 지지플라투라는 강의를 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몇 시간 동안 합니다. 그 링크 주소는 아래쪽에 넣어둘 텐데 어떤 내용이냐. R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R을 생뚱맞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쫙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지지플라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플라투도 끝내면서 R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R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R을 배울 때 구체적으로 R을 변수로 어떻게 바꾸고 이런 강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걸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는 굳이 왜 R에서 할까? 그냥 엑셀로 해버리면 제일 편할 텐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R을 R답게 쓰려면 R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지플라토에 나오는 것들은 엑셀로 할 수가 없어요. 좋고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아래 기본 문법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이제 엑셀에서 다 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내는 ggplot2는 ggplot2의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응용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ggplot2 문법을 이해하는 법 G2를 이용해서 뭐 펑션도 조금 배우고요. 그러니까 아래 보면 펑션 나는 거 배우잖아요. 그것도 ggplot2를 배우면서 펑션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ggplot2를 이용한 많은 또 추가적인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그 패키지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을 배움으로써 ggplot2의 배운 문법들을 강화시키고 자기가 그것도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투자하면 이제 ggplot2에 대해서는 기본부터 응용까지 웬만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만든 강의입니다. 10월 16일인데요. 요거 링크도 밑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SPSS보다 쉬운 R 코맨더 강의도 10월 22일에 있어요. 이거는 SPSS처럼 메뉴 방식으로 R의 통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줌 강의로 하게 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좀 더 실제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PSS보다 카플란-마이어프 커브, 생존 분석 커브라든지 다른 플롯들이 그래프들이 아주 훨씬 더 예쁘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요. 편집하기도 더 쉽고 통계도 훨씬 더 쉽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SPSS 안 되는 ROC 커브라든지 뭐 진단 관련 통계들도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하여간 도움 될 겁니다.